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2월 14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또 이제 월요일부터의 금요일까지 한 주 동안의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는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슬프기도 하지만 또 내일부터 있을 주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빨리 또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 주말 동안에,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였죠.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 미국 시장은 하루 쉬어갑니다. 대통령의 날, 프레지던트 데이로 인해서 월요일날 미국 시장은 하루 쉬어간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화요일날 이제 국내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현대차가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지가 향후에 정말 국내의 시총 상위 종목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 새로 공급하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 가격을 상당히 많이 인하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현대차의 아이오닉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이 가장 중요해요. 수요일 날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하여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실물 경제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좀 중요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이런 소매 판매 여부가 미국의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 가장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 보면서 또 주중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래요. 그래서 국내 옵션 만기일은 2월 10일 수요일이었고, 미국은 항상 이제 세 번째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또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이제 실적 발표 일정도 계속적으로 지금 뭐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주항공, 뭐 강원랜드, 페노션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할 텐데, 그냥 딱 생각해봐도 항공은 요즘에 좀 어렵긴 하지만 제주도는 그래도 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주항공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강원랜드 역시 마찬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겠죠. 그리고 요즘에 수출이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해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의 실적 어떻게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16일 화요일 게임주 펄어비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실적 발표 있고요. 17일 수요일 한국 콜마, 그리고 뭐 18일 목요일 하나솔루션. 최근에 하나그룹의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9일 금요일 날은 이제 DB손해보험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의 실적, 지난주에도 보면은 카카오게임즈라는 기업이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와 함께 또 2021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요, 저는 지금 뭐 주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3,200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월요일 날의 움직임 뭐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3,100선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만 움직여 준다면은 3,200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봉으로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한 3,080포인트 정도, 월요일 날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월요일 날 굳이 이 라인 3,080포인트 정도를 깰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고, 또 월요일 미국 시장이 열리지도 않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설 연휴 전에 자금이 나갔기 때문에 설 연휴가 끝나면 또 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돼야 돼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뭐 세뱃돈부터 있을 것이고, 또 설을 세기 위해서 뺐던 자금들도 다시 또 이제 넣어야 되고,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쉬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많이 이제 또 투자를 하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금들도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명절 전보다 명절 후에 시장이 좋았던 확률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명절 후 일주일 동안에 주가 상승 확률은 한 70%가 된다. 과거의 통계를 살펴봤을 때.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좀 내일 이후의 시장은 일단 좀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3080포인트대를 깨는지 안 깨는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만 안 깨면 3200선대로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들은요. 제가 그래서 좀 주도주들을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낙폭과대주가 가는 게 아니라 기존 주도주가 더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싼 주식을 찾아요. 싼 주식.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는 거고 시장이 지금 3100포인트까지 올랐는데도 못 오르는 주식은 못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때 계속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SK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화학, 필름 사업과 관련하여서 안정적인 그런 이제 실적을 갖춘 기업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하여서 동박 사업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지금 말레이시아 쪽 공장도 건설을 했고 그런 부분들 향후의 성장성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5년도 같은 경우에 동박 생산 능력 목표가 연간 한 18만 톤에서 19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 계속적으로 좀 신규 시장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2차 전지, 동박 사업과 관련된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프리미엄을 부여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2월 달에 13만 9천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쭉 좀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 수요일 날에 이런 장대 양봉 우리는 좀 의미를 부여해봐야 됩니다. 21선을 깨지 않고 장대 양봉을 보였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하겠다.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현재가 13만 1,000원 기준으로 한 12만 8천원 정도와 13만 3천원 사이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는 한 차례 정도 레벨업 되었을 때 목표가는 14만 5천원에서 15만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요 12만원 정도 21선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21선을 깬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를 하든 매수를 안 하고 보시기만 하든 주도주가 21선을 깬다. 이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SKC가 손절가를 이탈할 때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LS라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LS 하면은 여러분들 LS 전선 많이 아시는 기업일 거고요. LX 일렉트릭이라던가 LX 엠트론 이런 비상장 자회사들도 있는 좀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테마나 이쪽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LS 같은 경우는 풍력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1월 8일 날 신고가를 내면서 고점을 형성을 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달 넘게 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2월 달에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저점을 높아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21선을 돌파하는 차트인데요. 그래서 21선을 지난주에 이제 돌파했고 수요일 날 1.8%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뭔가 눌림목 지금 형성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LS 전선의 해적 케이블에 대한 기대감, 북미라든가 유럽 쪽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구리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모멘텀을 감안을 해봤을 때 경기가 계속 회복이 되면은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LS에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면 유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리 가격 등 비철금속 가격도 좀 조정을 받을 거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꺾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도 꺾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의 지표로서도 바라봐도 될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 가격대권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0원 정도
접근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일요일 편안하게 휴식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